네, 시청자 여러분, 성기철의 뉴스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뭐 동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. 많이 줄고 있죠. 그리고 고령화가 다른 구보다는 기초단체보다는 심각하다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좀 연세 드신 어르신이 많으면 보수 성향이 강한데요. 그럼 동구도 보수 성향이 강할 것이다. 이렇게 보면 이 선거판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일단 2002년과 2006년도의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하영 전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. 출발은 보수로 한 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2010년 선거에 특징적인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민주계열, 진보계열에서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. 당시 범야권 단일화 후보였죠. 그때 이제 조택상 전 구청장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. 범야권 후보였었죠. 그러니까 일단은 진보 계열이라 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수 계열에서 뺏어옵니다. 2014년 선거에서 이응수 전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서 새누리당이었거든요. 그래서 보수 계열이 다시 구청장 자리를 뺏어옵니다. 그랬다가 2018년, 물론 2018년 촛불 전국과 관련돼서 18년 선거에서는 인천이 뭐 한 지역 빼놓고는 다 진보 계열로 갔으니까, 민주당 계열로 갔다 보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허인한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승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해왔다.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그 젊은층의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엎치락 뒤치락 해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동구의 특징입니다. 이 동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군을 제가 4명 정도 뽑았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남궁혁 시의원부터 보겠습니다. 40대입니다. 상당히 젊죠. 그래서 어떤 혁신의 바람을 몰아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. 그래서 인천시의원 남궁혁 의원이 지금 출마를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이동균, 네, 지금 보면 전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동구 토박입니다. 그래서 일찍부터 주민자치협의회 특성상 전체 구동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와 이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떠돌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분이 이동균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입니다.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. 허인한 동구청장, 현 동구청장이죠. 허인한입니다. 이 허인한 동구청장도 이분이 이제 구청장에 바로 되진 않았었어요. 이 참 어렵게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몇 번 출마를 했죠. 2018년 대통령 탄핵 선거와 맞물려서 민주당 선거 때 그 영향을 받았죠. 그래서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를 이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요. 허인한 그 구청장이 구청장 꿈을 가지고 2006년부터입니다. 이때부터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고, 그리고 본인이 좀 출마해 보려고 했더니 뭐 야권 후보 단일화 또 뭐 이런 그 당방침 때문에 좌절해야 됐고,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2018년도에 탄핵 열풍에 맞춰서 이렇게 구청장 당선이 됐습니다. 당연히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는 일찍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한 분 또 소개할까요? 전용철 전 인천시 의원도 인천 토박인데, 동구 토박인데 이분도 얘기가 지역에서는 나돌고 있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 참여 유력자 소개해드렸고요. 자,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전 인천시 동구의 의장을 지낸 김기인 전 의원의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시당 부위원장직을 지금도 맡고 있으니까 정치적 활동을 내려놓지는 않은 거죠.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요.
김기인 전 동구의 의장 이어서 준비된 사진이 이제 박영우 동구의 의원입니다. 박영우 동구의 의원은 동구에서만 3선을 한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그동안 의정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박영우 동구의 의원입니다. 그 다음 사진 누가 있나요? 박판순 전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인데 지금 인천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. 이분도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2개 군과 1개 구, 3개 기초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. 항상 여성 후보가 인천시 그동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한 분씩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박판순 전 국장 입장에서는 여성 단수 공천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건 아닌가? 글쎄요. 후보군이 많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하여튼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유일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박판순 전 국장도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환섭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 이분도 지역민들한테는 친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무소속으로 무소속 2번인가요? 2010년, 2014년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활동을 했습니다. 출마를 준비를 했고 마지막 부임지가 인천 중부경찰서였는데 여기서 퇴임을 하면서 동구에 대한 그 애향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. 그래서 계속 구청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한석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. 한 분 더 볼게요. 허식 동구의원인데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. 원래 허식 구의원은 현 구의원입니다. 인천시 의원을 지내셨던 분입니다. 그때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분이 체급을 좀 낮춰서 구의원 나왔죠. 그래서 동구의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구청장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도 또 유력한 후보입니다. 국민의힘은 저희가 모두 5분 소개를 해드렸고요. 여하튼 이쪽 지역도 엎치락뒤치락인데 과연 이 부분이 이번에 통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예비 후보가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면 바로 등록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말로 나올 확률이 높은 분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월요일 아침 성기철의 뉴스 포커스 준비는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프로그램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